그래도 뭐좀 대본을 주든가 뭘 연습을 좀 하고 해야지. 우리는 그런 거 없어. 바로 들이댈 거 야, 안녕하세요. 형사탐정대다 김수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 이제 영상 올렸듯이 형사수첩 1편으로 제 이제 동기이자 부산 경찰 생활을 계속했던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이제 김치환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진짜 너무 이제 동기기도 하고 나이도 같아가지고 반말로 서로 이제 편하게 그냥 얘기할 거니까 오해들은 하지 마시고, 하도 뭐 자랑을 해가지고 부산에 뭐 저기 자기가 뭐 파빈이 뭐니 계속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어쨌든 모셨어요. 형사는 형사니까 형사수첩에 1호로 손님으로 모셨으니까 오늘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좀 잘 좀 해주기 바랍니다. 말 놓는다면서. 아, 그럴까? 각자 얘는 부산, 나는 서울. 얼굴은 몰랐지? 동기라도 우리 동기가 한 540명 그래 됐는데 경찰 생활 한 7, 8년 하고 서울에 있는 그 경찰 교육원에서 수사연수원. 수사연수원에서 둘이 짝지었지. 사주교육, 강력 형사교육. 아니야 임마, 그거 저기 그거야. 조직 음. 전담 수사 교육. 그래가지고 둘이서 짝꿍이 돼갖고 앉아있는데 2주 동안 워낙 인상이 동기인지도 몰랐지. 그래 조폭을 잡아야 될 사람들이 조폭까지 생겨가지고 저 사람은 어째 또 우리 공무원 시험을 치는지 그래 서로 인상만 쓰고 2주 동안 말 한마디 없다가 그렇지. 그래 그때 우리 동기가 또 다른 동기가 그때 그 연수원의 교관이었지. 자기가 이래 또 이력을 보고 아 동기들끼리인데 왜 그래 말을 안 하냐. 그래 그날 이제 우리가 운명의 만남을 하게 됐지. 지금 참고로 뭐 우리 이 탐정보다는 저도 인상은 만만치 않았는데 이제 개량이 많이 된 얼굴입니다. 이제 퇴직을 했고. 그렇지, 개량은 많이 했지. 그 전에 참 심했는데. 그냥 얼굴 갖고는 이래 살다가는 뭐 또 어디 다니면 구분이 안 된댔어. 우리 탐정이나 저나 뭐 서로 만만치 않았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알게 됐지. 둘이. 그래가지고 뭐 그냥 어쨌든 그때 또 떨어져 있으니까 너는 부산, 나는 서울. 그러니까 이제 일이 있거나 이럴 때 이제 한 번씩. 강수도에 있을 때 나는 또 폭력계 팀장하고 있었어. 그래. 그러니까 이제 만났고. 내가 부산 내려갈 때도 널 보고, 너가 또 서울 올라오면 또 보고, 그렇게 이제 한 번씩 봤네. 그게 벌써 20년이네. 캐릭터가 아주 덕이했지 뭐. 몰라 뭐 우리 탐정이 보기에 내가 캐릭터가 어땠는가 모르겠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뭐 탐정은 뭐 어디 내놔도 뭐 요즘 뭐 유행하는 마동석이나 뭐 탐정이나 우리 수환 씨는 뭐 다름없지. 영어 상박이지. 그 범죄도시 찍을 게 아니고 뭐 우리 탐정도시 한번 찍지. 아까 어찌됐든 오늘 이제 우리 저 김치환 형사, 전 형사 요번에 이제 그만뒀어요. 며칠 안 됐지? 4월달에 했나? 그러니까 3월 말. 3월 말에 그만두고 이제 뭐 전직 사회인이다 보니까 이제 현직이 아니고 그냥 뭐 우습게 봐도 되는데. 제가 온기 이 동기도 친구도 보고 싶고 친구가 또 요즘 그 우리나라 또 최초로 탐정을 한다 하니까 거기에 대한 또 도움도 주고 또 요즘 생각 밖으로 젊은이들이 이 형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있고 그럼. 또 요 최근에 범죄도시 그 영화도 나도 뭐 그 지인들이 있어가지고 과거의 영화 그 소재라든지 그런데도 앞으로도 뭐 시나리오 같은 거 나도 좀 한번 제작을 해볼까 하는 그런 좀 꿈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망한다. 네. 하지 말라고? 그거 안 해도 다 망해가지고 나 거지 되는데. 아니 뭘 그거를 우리가 영화를 제작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온 게 인생이 영화니까 우리가 실전으로 경험했던 그런 시나리오로. 것들을 제공을 해준다는 거지. 그 범죄도시 보니까 뭐 진실의 반응 상당히 호응이 좋고 재밌어 하잖아. 비록 그거는 우리 법으로 따지면 불법인데 고문인데. 그건 그 피의자 보호 차원에서 안전을 위해서 할바 씌웠던 거고. 우리는 자백의 반 이래가지고 우리도 뭐 왜냐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그 물리적 힘이 때로는 필요할 때도 있었는데 그거는 어두운 시절 이야기고 요즘은 뭐 수갑 한번 잘못 채워도 큰일 나니까. 요즘은 큰일 나지. 그 말이 참 옆으로 좀 잠깐 샜는데 제가 오늘 이제 김치환 형사를 모신 이유는 뭐냐면 이게 지금 제목처럼 제가 이제 처음에 얘기도 했었지만 형사수첩이라는 이 새로운 코너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또 부득불도 이 친구가 그거를 하면은 내가 그래도 일반
일바따로 내가 그걸 찍어야 된다. 워낙 내가 뭐 사건도 많이 했었고 또 뭐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아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형사수첩이라는 이 코너는 내가 나와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이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일단 일바따로 1번으로 해서 이 형사수첩에 모시게 됐고요. 일단 이 친구를 얘기를 하자면 뭐 저랑 뭐 비슷하게 형사 생활만 20년 넘게 계속 했었으니까 강력 형사 생활을 하고 마약 형사도 오래 하고 해서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하시죠? 요즘은 미디어 문화가 워낙 발달돼가 있으니까 이 뭐 구독하시는 분들도 다 검색해보고 하면은 뭐 다 우리 지나간 행적들이 다 나오는데, 근데 굳이 뭐 현 사건 대표적인 사건들은 뭐 영화 소재로 된 것 같은 경우는 친구 실제 범인 조폭은 뭐 내가 근거형 살해, 그다음에 요 가장 최근에 화된 거는 암수살인. 암수살인. 진범을 우리가 잡아가지고 또 뭐 그것도 언론에 약간 또 뭐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적이 있고, 그 외에 뭐 경찰청에서 뭐 사실은 저는 뭐 표창이라든지 이런 거 뭐 상훈이라든지 그거는 우리 내부적인 그거고, 뭐 현장에서 실제로 범죄 도시에 나오는 것처럼 마약 사범 잡으면서 권총으로 뭐 마약 사범 근거도 해본 적 있고, 총도 실제로 실탄을 발사했고 사상역에서. 그게 언제적인데? 97년도 그 부산 사상역에서. 사상역에서 그 당시에만 해도 그러니까 이제 필이지 100g을 거래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위장 잔입해가지고, 그래서 흔히 하는 말 오른손 왼손, 오른손에 마, 왼손에는 돈, 그렇게 거래하면서 현장에서 그때 뉴스가 아주 이슈됐지. 그 우리가 작전 중에 같은 팀장이 그놈들이 도망가면서 차로 충격을 줘가지고 그 실제로는 2급 장애를 입을 정도로 큰 사건이었거든. 도망가는 거를 이제 내가 총을 쏘아가지고 타이어 맞춰가지고 다 근거하고 물건도 압수하고. 참 그거 뭐 머리에 진급은 못하고 진검은 인생 뭐 이 경찰에 우리 이 형사들이 원래 뭐 우리 탐정도 그렇지만은 성질도 타고난 복이 있어야 되고, 몰라 뭐 우리 조직에는 또 그래 화려한 사람보다는 그냥 뭐 또 좀 손바닥에 다른 사람들이 다 또 출세를 하고 이러하대 뭐. 성진하고는 뭐 그 친구 조폭 그거 잡아가지고 그때 특진 우리 경찰 들어온 지 이제 3년 됐을 때 거기 타고 뭐 그 뒤부터는 나는 성질복이 없는 사람이었지. 그러면은 오늘 어쨌든 그 암수살인 그 영화 그 주연이 그 누구였더라? 나도 그 암수살인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게 너가 그게 이제 모티브인지는 나는 몰랐어 사실. 처음에 내가 그 중간에 뭐 또 나도 뭐 이 생활하면서 그 음해도 당하고 뭐 그래가지고 이 형사 생활에 약간 공백 기간이 있었는데, 그런 기간 동안에 이 그 감독이 뭐 강모 감독하고 같이 이렇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범인은 내가 잡고 그 자백도 내가 받았고, 그 다음에 토막난 사체도 내가 야산에 가서 다 발굴하고 다 했는데, 그동안에 다른 형사가 하나 끼어들어가지고 마치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왜곡이 많이 됐었고, 영화가 나도 막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했었지 그 당시에. 근데 다른 언론에서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게 실제로 건강 형사는 완전 뭐 어떤 비경찰처럼 나오고, 뒤에 이제 김윤석이 한 역할로 하는 이거는 뭐 정의로운 형사처럼 나와서 그게 아니다. 정말 아쉬움이 많았지. 왜냐하면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그런 어떤 미제 사건, 그 형사도 마찬가지 아쉽지만은 내 역시도 그걸 아직 밝히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고, 범인이 마지막 교도소에서 자살할 때까지도 내한테 마지막으로 잘했나? 자살 목을 내고 자살했지. 그래 그럴 때 지가 이제 그 딜했던 그 형사는 형사하고 뭐 배신당했다 그러면서 물려 한 2-3년을 끌고 뭐 돈으로 거래하고, 그래서 그 자체가 잘못됐던 거지. 범죄자한테 너가 거래를 한 거야? 아니지, 내가 아니고 그 이제 그 A라는 형사가.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 방법에 논해서 뭐 우리 탐정도 잘 알지만은 사람을 어떻게 다루고 그 사람의 심리를 끌어내에 따라서 우리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내는 건데, 그런 밀당에서 져버린 거지. 근데 뭐 내가 당시에 뭐 좀 아쉬웠던 거는 강력계 있으면서 이제 다시 뭐 폭력계 전담으로 가는 바람에 그 사건을 내가 가지지 못해가지고 그 원원을 다 못 달래줬는데, 아직도 내 생각에는 미제로 남아있는 게 한 6건 정도로 남아있지 않느냐. 그 마지막에 내한테 편지까지 왔으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못 견뎌가지고 안에서 그놈이 자살한 거지. 그럼 결론은 오늘 여기에 지금 출연을 해서
얘기를 이제 강력하게 출연을 요청을 했던 이유가 진실의 방을 갖다 열기 위해서 지금 온 거구만. 진실방이 아니고 그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 경찰 출신의 새로운 이 그걸 개척하는 우리 탐정을 푸시하기 위해서 완 거고. 아니 그거는 물론 그래, 그거는 그렇고 아는데 이런 어떤 뭐 작은 울림이 돼서 앞으로 뭐 우리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형사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지금도 뭐 공부를 한다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좀 뭐 희망적이고 싶어서 그래서 뭐 이래 출연자였어. 선뜻 아니 근데 우리가- 내가 지금 듣기에는 어찌 됐든 암수살인이라는 그 영화 그 모티브가 됐던 게 실질적으로 검거를 하고 조사를 하고 했던 거 이제 너가 이제 그 부분을 다 총괄해서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영화상이든 뭐 다른 채널에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검거를 하거나 한 형사가 너가 아닌 다른 형사가 이제 그 검거를 한 그 형사로 이제 나왔잖아. 그 아래서 그 SBS 그 아래서 두 번을 달았는데 그거는 그 PD하고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거기서 자꾸 이렇게 모션을 만드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근거는 내가 했다라고 그 아래서도 그걸 했고 그 다음에 또 그런 뭐 여기에서도 만약 필요하면은 동영상 영상 자료가 있어. 내가 그 놈을 잡아와서 지조하는 우리 그 뉴스에 나갔던 아 그거는 내가 그 영상도 다 있고. 남의 그 방송을 갖다가 100% 이게 내보내게 되면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은 편집을 해서 뭐 밑에도 자막료 그 건에 해서 내가 넣을 거야. 자료라는 거. 그걸 왜냐하면 어쨌든 이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도 내가 몰랐었듯이 일반인들은 더더군다나 모를 테니까 어찌됐든 암수살인에 대한 실질적으로 이제 범인을 검거를 하고 조사를 했던 건 너가 이제 한 거니까 그렇지. 그걸 정확하게 어필은 해줘야지. 그래야 일반인들도 아 정말로 검거를 하고 조사를 한 사람은 이 사람이구나. 이제 일반 사람들도 알아야 될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형사 생활을 해보면 그래도 한 네. 30년 이상이 돼보면 가장 인상에 남는 사건들이 10손가락 안에 있는 정도잖아. 그렇지. 우리가 막 수만 사건을 했다 치면 그 중에 한 사건이 이 사건인데 이때 당시에도 실제로 인마를 체포를 할 당시에는 그러니까 한 주점에 있는 여자가 나갔는데 바로 자기 딸이 실종 신고를 해가지고 이틀 동안에 엄마가 안 들어온다. 아 이게 요 부분은 음. 암수살인 어쨌든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린 영화로만 봐서 이제 내용을 저기를 한 거니까 실질적인 처음에 이제 뭐 첩보가 됐든 신고가 됐든 어떤 식으로 했는지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좀 이해하는 게 좀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편하지 않을까. 인마 범인은 그냥 말 그대로 뜨돌이 생활하는 그런 뭐 우리 부산의 바닷가에 뭐 주점이나 기웃기웃 하는 그런 논팽이였지. 그런 논팽이였는데 그 단란 주점에 혼자 하는 아주 뭐 여주인이 그러니까 어느 손님하고 나갔는데 딸이 이제 우리한테 신고를 하게 됐지 최초. 그러니까 엄마가 보통 되면 다 이래 퇴근을 해가 집에 오는데 이틀 동안 지금 연락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범죄 의심을 해가지고 저희들 실종팀에서 수사를 착수를 했는데 그냥 단순 가출 내지는 왜냐하면 상대방이 그 피해자가 주점을 했고 또 뭐 CCTV 확인하니까 나갈 때만 해도 뭐 납치라든지 이런 그런 게 없고 아주 자연스럽게 나가는 걸 봤어. 그때 당시에 우리도 이제 뭐 서로 이게 강력 사건이다 아니다. 그게까지는 별로 이렇게 서로 논쟁이 좀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뭐 내가 주도하에 우리가 강력 사건으로 봤던 게 여자가 실종되고 나서 여자 신용카드가 사용이 되는데 그 카드를 확인해 보니까 주유소에서 남자가 사용을 했다. 여자는 그 당시에 주유소 CCTV상에 그 차에 여자가 안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형사의 직감이라는 거지. 아 이거는 분명히 범죄와 관련돼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놈을 찾게 되는 거지. 찾게 되고 우리가 수사에 착수해가지고 한 4일 만에 그 놈이 이제 위치를 찾아가지고 부산에서 근거를 하게 되는데 그때만 살인으로 우리가 체포를 못하고 여자 신용카드 선 그 당시에 뭐 여신전문금융업법 그래 긴급 체포를 하게 되는데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뭐 잘 알겠지만 48시간이라 이틀 동안에 뭔가의 어떤 그걸 못 밝혀내면 뭐 신용카드 조금 선거로 갖고는 무조건 석방을 해야 돼 범인을. 그래 그때부터 이제 내하고 우리 자백의 방, 뭐 진술 녹화실 거기서 둘이서 이제 뭐 진짜 이틀 날밤을 새는 거지 자기하고 설득도 해보고 뭐 엇박도 질러보고 또 우리 스타일대로 하고 막 이랬는데 자칫하면은 뭐 시체 없는 살인 사건의 범인이 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일단은 무조건 시체를 사람을 찾아내는 게 목적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설득과 뭐 회유와
협박. 뭐 협박은 안 했고 공갈도. 마음을 주고 받았지. 국민과 이런 마음을 주고 받아가지고 그렇지. 대화를 잘해야 돼. 마음을 통하니까 울면서 저 산청에 자기 고향 늪지대에다가 버려놨다. 왜 버렸냐? 여자가 자기한테 처음에는 놀러 간다고 자연스럽게 갔는데 카드도 뭐 지가 여자가 사용했다. 사실 제가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 근데 단지 사체를 우리가 이제 발견했으니까 범죄 신문을 해가지고 그래 공조를 해가지고 그날 뭐 저녁에 해보니까 이미 지금도 그때가 여름 때였거든. 그러니까 이미 부패가 진행되고 있었고 그래서 사체를 발견해서 이제 살인 혐의로 그때부터 이제 바로 긴급 체포하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구속되고 나서 가장 마음 아팠던 거는 3년 전에 대구에 이제 그 암수 살인의 모티브가 됐던 그 대구의 신모 여자 실종 사건이 있었어. 그런 것도 우리 초동 경찰들이 정말 잘못했었는데 사람이 실종돼가지고 범인이 용의자가 특정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3년 동안 묵어 있었는 거야. 사체도 못 찾고 그냥 단순 실종 사건으로 그냥 미제로 돼가 있었는 그런. 그때 그 용의자로 그럼 잡혀 있었다고? 분명히 그때 너무나 마음 아팠던 게 그 피해자의 여자의 아들이 고3인데 아침에 엄마 학교 갔는데 와보니까 엄마가 없다. 그 3일 동안 엄마가 안 나타나니까 그 집주인 여자하고 대구의 모 경찰서에 가서 실종 신고를 낸 거라. 그래 내 보니까 어떤 아저씨 그러니까 그 범인의 전화를 받고 엄마가 나갔는 거야. 근데 그 당시 그 실종팀들이 수사를 타이트하게 안 하고 여자가 뭐 좀 그 도박판도 전전하고 이러니까 그냥 단순 바람 났어. 그냥 갖는 갑다고 취급해버리고 그래 그 애는 지 혼자서 인연을 그러니까 크고 완전 고아처럼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때 일부 이제 그 뼈 사체를 발굴했을 때 DNA가 필요했기 때문에 애를 그때 급하게 해군의 걸프만인가 그게 가 있었어. 해군에 입대해가지고 그래 급하게 이제 국방부 동의를 얻어가지고 그래서 해군본부에서 해가지고 귀국을 시켰지. 그래 DNA 맞춰가지고 그 사실 하만인가 그게 산에 그때 당시 동원됐던 친구들 보면 산을 그냥 뭐 운동장으로 만들다시피 그만큼 깎았어. 그만큼 우리를 갖고 놀았다니까. 그 영화에서처럼 완전히 막 뒤집어 보고만. 내한테 자백을 하고 나서 지가 바로 후회가 됐던 거지. 그래서 아침에 이제 우리가 모든 동원해가지고 아침에 발굴 팀들이 다 오고 뭐 청에 보고가 되고 뭐 기자들도 스탠바이 돼가 있고 이렇게 이제 뼈를 발굴하러 가는데 이놈이 아침에 나오기 전에 유치장에서 미리 우리는 또 강의사건 하다 보면 일거이수적으로 감시를 해야 되니까 유치장 직원들한테도 딱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놨다고. 그러니까 유치장 직원이 하는 말이 김 반장님 전마가 나가면서 오늘 시시 웃으면서 수갑을 차면서 오늘 욕 좀 볼 건데 이런 식으로 비아냥을 우리 그렸다더라. 그래 실제로 가서 지가 뭐 짚어준 데마다 다 파도 뼈가 안 나왔어. 그랬는데 하여튼 막 그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마가 가장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담배였거든. 담배를 못 피면 이거는 뭐 미칠 정도로 막 하여튼 그랬기 때문에 담배를 갖고 적절하게 요리 잘해가 그나마 총 8토막인가 냈댔는데 우리가 그래도 4토막인가 다 발굴을 했으니까 아직도 그 나머지는 발굴을 못한 게 그게 산에 아마 남아있을 거야. 토막을 내가지고. 다 토막 내가지고 군데군데 지는 이제 처음에 인마가 자백하기는 도박판에서 대구 조폭들한테 지는 그냥 단순하게 사체 유기만 했다. 조폭들이 토막을 내가지고 봉지에 사서 여행 가방에 준 거를 지가 묻어달래서 지는 묻어줬다. 그 영화랑 비슷하긴 하네. 그렇게 지는 자백을 했었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얼토당토 이제 지 알리바이하고 과거 행적을 추적을 했을 때 말도 안 되고 그러고 이놈이 그 당시에 지가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사실은 이 토막은 그냥 쉽게 잘 안 되지거든. 근데 이놈이 그때 일본 니폰도라나 그 칼도 그 주인집에서 본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걸 사용했다 해가 거의 구속을 시키고 사건 송치할 때 그 2건의 살인을 다 내가 자백받아 그래가 다 보냈지. 그럼 그 여제 자체는 일단 그 밝혀진 건 2건이었네. 그래가지고 구속을 시켰고 그 놈이 이거는 이제 지는 이미 이게 사형 선고가 내려진다는 걸 알고 그 교도소 안에서도 지는 돈이 필요했는 거라. 그 당시에도 보면 이제 조폭들이 하는 흉내 필라 수건을 넣어달라. 우리한테도 끊임없이 내한테도 딜이 왔어. 그래 송치하고 나서 이놈이 내한테 편지가 왔지. 와가지고 우리 같은 팀들 중에 팀장이나 다른 사람들은 어느 정도냐면 구치소에서도 이미 유명하고 정말 많은 귀신이 신 놈처럼 머리를 백골로 이렇게 빡빡을 깎으면 우리도 그때는 한인상 했지만은 인상을 보면은 정말 구역질 날 정도로
머리도 우리 이 그냥 민민한 게 아니고 울퉁불퉁하게 막 해골처럼 이랬고 생긴 것도 그랬었지. 그래 구치소에서도 뭐 갈지 못하는 그런 놈이었지. 그랬는데 임마가 이제 내한테 편지가 오기를 6구에 더 지가 살인을 했으니까 묻어놨으니까 적게는 온나. 그래서 이제 내가 수사 적게는 갖고 갈 때마다 이제 돈을 달라는 거지. 그 지 요구가 500만 원인데 실제로 돈을 주고 우리가 강력 사건을 뒤를 본다는 거는 그거는 나중에 실제로 그 사건을 밝혀내도 그거는 유죄로 인정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나는 거부를 했고 모 형사는 돈 주고 그거를 뒤를 계속 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거부하고 A 형사하고 둘이서만 계속 했던 거지.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언론도 속고 있고 그런 모든 가림막 때문에 이 강력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이 안 밝혀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너가 이렇게 얘기를 해줌으로 해서 몰랐던 부분들이 이제 알려지게 되는 거니까. 그 엄밀히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치 뭐 어쨌든 뭐 범행을 밝히고 하는 거 자체는 좋은 거지만 그걸 갖다가 그 범죄자하고 딜을 해가지고 사실 그 부분은 잘못된 거니까. 그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 마약 사범 같은 것도 해봤잖아. 그러니까. 마약 사범에 내가 마약 현물을 뭐 예를 들어 성진 내가 병이 걸렸다. 마약 현물을 압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당시면 1kg만 하면은 한 계급 진급을 했잖아. 그렇지. 압수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주고 만약 마약을 사가지고 작업을 한다. 그 자체도 나는 범죄라. 그렇지. 그러니까 아무리 살인 사건이지만 그거는 방법은 여러 가지거든. 어차피 심리전이니까. 그냥 잘 끌어오고 잘 당기고 있었는데 결국은 개꾼이 들어와가지고 돈으로 딜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놈한테 간만 키우고 우리 형사가 완전 놀아난 거지. 그리고 뭐 그 이후에 다른 타서에 부산 같으면 중부서에 또 뭐 살인 사건 그런 건 전부 거짓말이었어. 임마가 어느 정도 영악했냐면은 우리 경찰서에서도 내가 자백을 받았다. 그렇다고 해서 24시간 내가 보듬고 안고 잘 수가 없으니까 자백 받고 내 사건만 해놓고 나오면은 다른 형사들이 막 기웃기웃하면서 우리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야, 니 예를 들어서 강남의 그 사건 니 범인 아니야? 뭐 이러니까 임마가 그게 학습이 된 걸 가지고 형사들한테 딜을 한 거라. 지가 하지도 않은 사건을 내가 들은 것만 거였지. 그러니까 우리 그 당시에 서구에 보면 간내에 내가 형사 생활하면서 성인용품 살인 사건에 여자 범인을 못 잡은 사건이 있어. 상당히 마음 아팠고 수사도 많이 했는데 결국은 내하고 범인하고 인연이 안 되다 보니까 내가 결국 못 잡았는데 그 범인 역시도 임마가 지가 했다고 했거든. 근데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건에 대해서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사체의 모습 이야기하는 거 그 현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그거 하나만 딱 갖고도 나는 임마가 범인이 아니다는 걸 했지. 그래서 그 사건은 그런데 우리 형사들이 현혹돼 버리면 사건 자체가 그냥 결국은 다 이렇게 미질해 버리거든. 너무 안타깝지. 결론적으로는 그 친구가 이제 죽었다고 하니까 안 죽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뭐 미제가 그 친구가 진짜 뭐 6건이든 10건이든 그 살인을 했다는 거는 명확하게 그거는. 근데 그거는 좀 신빙성이 있었던 게 내가 왜 나는 그래 믿고 있냐면 A라는 형사도 그 이후에 이제 수사를 했는데 그 형사한테도 말했던 게 내하고 일치하거든. 편지가 일치했고 그 중에서 한두 건은 나도 접근을 했었어. 수사를 했었는데 상당히 신빙성이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적으로 우리가 뭐 당연히 경력이라든지 우리가 어떤 이 경험 직상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는 분명한 거는 지가 택시할 때라든지 뭐 그래 그 뭐 영화에 나온 것처럼 뭐 김해 가가지고 하고 그런 것들은 다 허구고 그건 아니었고 진짜 뭐 지가 이게 어디에 했다는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야는 살인을 하고 나면은 지가 그 죄책감에 자기 부모가 있는 그 하만 그 산소에 가서 엉엉 울고 있는 거를 목격한 사람들이 많았어. 있었고. 실질적으로 이제 살인을 하고 나서 자기 이제 부모님 있는. 그래, 죄책감에서 진짜 뭐 누가 보면은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산중에 이렇게 가다 보면 누가 울음소리 들으면 꼭 무슨 귀신인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상해가 이렇게 보니까 이놈이 막 울고 있더래 막. 그러니까 그런 거로 봐서는 진짜 실질적으로 다른 여자는 더 있다고 봐야지. 미제로 묻힌 게 몇 건은 있다는. 나는 뭐 생각을 하는 거네. 더 있다고 확신하지. 근데 안타깝지 이제 그거를 더 이상 우리가 접근할 수도 없고 범인은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그런 게 우리. 근데 그러면 왜 자살을 한 거야? 거기서? 이제 그 A라는 형사하고 어쨌든 거래를 하고 지가 이제 형이 확정이 돼가지고 무기 진역을 받고 형이 확정이 돼가지고 진주교도소를 가게 됐는데 그 이감을 가니까 이제 진주교도소에서부터 이제 쉽게 말해서 지 진역 수발해준 사람이 없지. 부산구치소에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 형사한테 내 그렇게 뒤를 보니까 형사가 돈을 자꾸 주니까 그 안에서는 편하게 있었거든. 근데 이제 지가 무기수니까
그래서 살라면은 앞이 깜깜하거든. 돈도 없고 막 안에서 막 써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맨 마지막에 내한테 편지가 왔었지. 그 형사한테 사기당했다. 내 말이 맞았다. 그러니까 내하고도 이제 다시 그거를 다 김 형사한테 다 제공할 테니까 김 형사가 내한테 적혈을 좀 와줬으면 좋겠다. 나는 내가 배척시켰지. 그러니까 뭐 조금 있으니까 잘했다고 이야기하더라. 그하고 뭐 잘 알겠지만 나도 중간에 뭐 음해를 좀 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강력 형사에 나는 정말 뭐 우리 조직에도 많이 실망을 했고 그 메리트가 없어가지고 그냥 더 이상 못하게 된 거죠. 그거야 뭐 우리 말에 뭐 치부라면 치부일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은 일반인들한테까지 사실 얘기를 한다는 거는 좀 그런 부분은 좀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영화의 그 암수살인이라는 그 영화 자체가 한 3분의 1? 2분의 1? 비슷한 거네 결론은. 그 보통 우리도 현직에 있을 때도 그렇지만은 왜냐하면 형사라든지 경찰의 캐릭터를 가지고 영화들을 제작을 많이 하니까 그러면 주변의 지인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실질적인 경험을 이제 좀 듣고 싶어하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치. 제공을 실제로 많이 하잖아. 그러면 그 암수살인 같은 경우도 뒤늦게 그 감독이 조금 힘이 들어가지고 각경택이라는 그 감독이 투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말 그대로 이제 뭐 친구 영화나 좀 이 캐릭터가 좀 크게 나가는 기 때문에 사실은 내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야지. 근데 개인적으로 뭐 감독하고 내하고 별로 그러니까 별로 인연이 안 좋아.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그냥 내 쪽의 이야기는 배제시키고 그 사람을 부각해서 왜냐면 그 내용 자체는 충분히 이게 대중화가 될 수 있겠고 영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시나리오가 그렇게 만들어지거든 거지. 그리고 뭐 범죄도시 같은 경우도 그게 실질적인 형사가 우리 부산으로 왔었잖아. 서울에 근무하다가 부산에 왔었죠. 금천에 있다가 부산 사우스로 왔잖아. 실제로 그 형사가 그래 왔고 그러던데 이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그 형사하고 근근히 감독하고 이어지면서 어떤 이야기 줄거리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우리 이야기를 담으면 상당히 뭐 재미가 있는데 이 암수살인 같은 경우는 일방적인 어떤 거래가 고상에서 나왔고 한 50%나 믿을 수 있을까? 50%. 아니 그 제목 범죄도시 그 했던 김석호라는 이제 지금도 이제 현직에 있으니까 그 형사가? 현직에 있고 여기 이제 형사수첩에 조만간에 모실 거니까 그거는 뭐 하여튼 그러니까 암수살인 그 자체는 어쨌든 직접 검거도 하고 조사도 했던 자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밀히 얘기하면은 모티브 자체가 자네가 되는 게 사실은 맞았지만 영화의 그런 좀 뻥튀기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약간 좀 재미나게 각색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비현실적으로 한 거지. 그러니까 현실감 있게 고게 된 그 A라는 형사 위주로 해서 그래서 마치 그 형사가 뭐 정의롭고 그 형사가 진짜 뭐 이 우리의 어떤 뭐 강력 형사를 대변하는 것처럼 했는데 뭐 개인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지.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제 수사 방법이 다 다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절대 안 엄밀히 얘기하면 그리고 실상은 밝혀져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러니까 엄밀히 뭐 영화 같은 경우에 사실 뭐 다큐멘터리 아닌 다음에는 약간 뭐 각색을 하고 뭐 많이 하는 게 사실은 뭐 영화의 그 재미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많은데 나중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쨌든 직접적인 사건을 검거를 하고 범인을 검거를 하고 조사를 했던 형사로서 담당 형사로서 그 부분을 갖다가 감출 수는 없는 거지. 아무리 각색을 하고 했지만 자네가 직접적인 사건의 담당 형사였다는 부분은 변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 부분은 여기에서는 내가 분명히 이제 오피를 할 거고 자네가 얘기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방송에 나왔던 부분이든 뭐해서라도 그건 난 내보낼 거야. 그건 억울한 부분은 풀어야지. 그거는 그 부분을 봐서라도 여기 출연을 한 게 잘 된 거야. 출연한 게 그럼 진실을 밝혀주는 거 아니야 내가. 진실을 밝혀야지. 그래 이게 진실의 방이야 진실의 지금. 방. 이 형사수첩에 진실의 방으로 지금 모신 거지. 내 수첩을 좀 갖고 올 걸. 나도 아직까지 이만큼 좀 모아놨. 이제 나중에 또 나오면 되지 뭐. 또 딴 사건으로 또 해서 나와가지고 또 그저 하면 되니까 그런 거는. 오늘 이제 어쨌든 1번으로 해서 내가 뭐 선배분들도 계시고 내가 하는데도 자네를 뭐 1번 초대를 해줬어. 감사합니다. 그렇지. 일바따로 내가 먼저 부른 거고 동기이기도 하지만 그런 전에 나도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알았던 거야. 암수살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그냥 그 나온 내용만 봤지 뭐
영화에서 이거 뭐 꼬꼬문지 뭐 이런 데서도 막 그 친구가 이제 다 나와서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하길래 당연히 뭐 그런 줄 알고 있었지. 자네가 실질적인 진짜 담당- 안타깝다니까. 그 A라는 형사가 개입이 안 되고 우리는 그러면은 나는 첫 번째 그 모든 게 내가 한 증거와 내가 한 그 두 건으로 해가지고 야는 무기수가 된 거야. 그 A라는 형사가 해놓은 게 하나도 없어. 추가로 했던 게 부산 중부서에 있는 그 사건에 무죄를 받아봤단 말이야. 그 사건 때문에 희석이 돼가지고 오히려 이상해질 뻔했었어 실제로. 근데 우리가 그 친구한테 우리는 범인을 범죄자를 사람의 마음을 끌어내는 거잖아.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돈으로 주고 끌어내는 거는 우리 경찰 형사들이 할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뭐냐면 그 놈이 그랬어. 내하고 그렇게 싫고 우리가 그래 할 때 이틀 동안에 주어진 시간 48시간이야. 그 안에 우리는 그 놈의 입에서 안 나오면 그 사건조차도 충무동 그 여인 사건까지도 우리는 그 사체는 영원히 찾을 수도 없었고 또 실종 하나의 실종으로 끝날 뻔했는데 그 끌어낼 때 지하고 같이 담배도 피고 밥도 먹고 그 이틀 동안을 하는데 그 놈이 나중에 그런 거라. 경찰서에 지는 구속도 돼보고 많은 형사들 아는데 저는 김 형사님한테 내가 이렇게 자백한 이유가 있다. 왜가 그러냐? 형사들은 내하고 밥 먹을 때 더럽다고 전부 다 우리 범죄자를 따로 앉혀놓고 형사들끼리 먹고 뭐 남는 반찬이나 아니면 이래가 니 밥 한 그릇 먹어라. 실제로 우리 영화에서도 그래 하잖아. 현실도 그렇고. 그런데 현실이 뭘 그러나? 현실 안 그래. 이 친구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의 반찬을 놔놓고 그때 우리가 뭘 시켰나 했더니 지하고 내가 같이 떠 먹었거든. 그럼 나는 뭐 배가 고프니까 나도 먹었겠지. 근데 나는 예사로 했던 그런 행동들이 그놈한테는 지는 나를 인간적으로 대우해 주구나.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자백을 하면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보호는 받겠구나. 그래서 내보고 했던 말이 가장 자기 동생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우리 수사해보면 있잖아. 자기가 그렇지. 마음이 가는 사람은 꼭 있어. 부모님이라든지 처라든지 자식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놈은 다 부모 형제들 다 하는데 딱 유일한 자기 동생이 하나 있어. 그 동생한테는 항상 미안하고 동생을 지가 어떻게 해주고 싶어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까긴 그것도 결정적이었지. 동생 올라오래가 남동생? 그냥 마산에 있는 동생을 데리고 와가 설명 다 하고 동생도 설득하고 그래서 네가 없을 때 네 대신에 내가 동생을 케어하겠다. 너 동생을 어떻게 취업도 시키겠다. 그 다음에 지금 생활보호 대상자도 만들겠다. 이런 거를 다 지한테 가기 시키고 이랬을 때 지가 이제 마음을 열은 거거든. 근데 이걸 그런 어떤 마음의 감동 없이 그냥 물질 주고 돈으로 주고받고 하는 건 그거는 그래 하는 거하고 똑같이 범죄를 사는 거는 말이 안 되지. 그런 쪽으로 좀 살렸으면 좀 더 좀 그렇지. 인간적인 면이나 형사들 그런 입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더 됐었겠네. 그게 좀 아쉽긴 하겠네. 뭐 어찌됐든 이 채널에서 진실을 이제 밝혀주는 거니까. 이거지. A라는 형사를 믿고 내가 3년 동안에 이렇게 했는데 그 전에 내가 또 지한테 편지도 해주고 했던 말들이 있어. 그랬는데 내 말을 나중에 이제 무시하고 그 형사하고 막 거래를 하게 된 거지. 돈은 주니까. 그랬는데 지가 결과적으로 형을 그렇게 무기를 받고 자백한 것도 또 지는 아니다거든 법인이. 그러니까 나는 그 형사한테 배신을 당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와서는 갈아타기를 하는 거지. 김영사 이야기가 맞으니까 김영사도 뭐 좀 아픔이 있었다는데 내하고 좀 잘 지내보자. 그러니까 내한테 적게는 좀 빨리 와달라. 와서 내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 그랬는데 난 그 친구 심리를 알거든. 만약에 안 죽었더라도 그 안에서 계속 그러한 편지가 오면 오만 형사들한테 돈 한 푼 받으려고 또 그렇게 했을 거야. 그러고 우리 A라는 형사 외에 검찰 그 다음에 다른 형사들한테 주기적으로 많이 보냈어. 그 대구 뭐 강수대 이런 데서도 솔깃하고 서울 강수대에서 솔깃하고 내려왔어. 그래 와가지고 들어보니 좀 그럴듯하거든. 그럼 이제 우리 검색을 해보면 1차적인 담당이 내거든. 그럼 내한테 다 전화가 와. 그럼 내가 다 거꾸로합니다. 꿈 깨세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가서 뭐 우리가 정의라는 게 그렇잖아. 형사들이 범인을 적게 나오고 나올 때 그래도 짠하니까 뭐 큰 돈은 아니라도 한 5만 원 10만 원이라도 영치금 아니면 뭐 안에 영치품을 넣어주잖아. 그런 식으로 전국 형사들이 많이 당했어. 그 친구한테 한 10개 간청이 될 걸. 검찰청 수사관들도 분리가 하면 전화 오고 또 그 안에 있는 수행자도 인마가 딜을 한 거야. 자 깡패들이 조폭들이 안에 들어있다. 형님 내가 살인사건 하나 있는데 제보해줄게요. 누구야? 제보해줄게요. 그럼 그 아들이 나가고 검사하고 딜을 하는 거야.
그래 또 분리 나가가지고 뭐 또 밥 처먹고 들어오고 하여튼 아주 영악한 놈이었거든. 그래서 편지 온 걸 갖다가 그래서 만약에 살았더라도 나는 가는 타임을 뭐 즉각 반응보다는 좀 지휘하고 수위 조절을 해서 나는 가보려고 했었지. 근데 뭐 내가 갔다 해갖고 막 살았고 뭐또 안 갔다가 죽고 그게 아니고 지는 이미 그 다른 게 추가가 되고 뭐 또 이렇게 또 되면은 지가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 그럼 걔가 원래 그 범인 같은 경우에는 그 원래 그 저기 부산 그쪽에 원래 토백인가? 시골 그러니까 함안인가 거기서 올라와서 부산에서 계속 그래서 생각해. 그러니까 조금 젊을 때는 운전 같은 거 하다가 그 다음에 40대가 넘어가는 이제 배도 좀 타고 부산에서 그 다음에 그 부산에 가면 남포동에 오락실 거리가 있어. 거기서 이제 조폭들한테 뭐 심부름도 하면서 막 이런 식의 생활을 했던 놈이지. 그러니까 그런 걸 막 짜집기도 난 거구만. 그래 지저분. 영화에서는 그거 이제 막 그걸 각색 그렇게 하는 게 뭐 자기 뭐 아버지 저기 해고 영화상에서는 아버지를 그건 죽이고 다 뭐 각색이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배 타러 뭐 나가고 자기 아버지가 배 타러 나가고 했던 걸 이제 다 각색을 한 거고. 아니 궁금했어. 그 암수살이라는 그 영화 자체를 물론 극장 가서 보지는 않았지만 그 영화를 보면서 아니, 저렇게 아무리 시대적으로 좀 저기를 한다고 해도 과연 저렇게 돈으로 저렇게 해가지고 저게 그럴 수 있을까? 각색을 아무리 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생각을 나는 내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야 이제 그 궁금증이 풀렸네. 내가 봤을 때는 안타깝지. 뭐 안타깝게는 뭐 그런 애들은 뭐 아니 그 범인이 죽은 거 말고 그렇지. 아까 말했잖아. 미제 사건으로 남은 맞죠. 그 아직도 뭐 원원들이 거기 주로 여자잖아. 내가 밝힌 건 두 건 다 여자거든. 그러니까 지가 말하는 뭐 그때 당시에 뭐 택시 할 때 젊은 여자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뭐 그렇지. 주점에 일하고 좀 하루게 일하는 여자들은 어떤 존재감에서 가족들이 안 찾으면 결국은 그 사람들을 묻혀가는 거거든. 맞죠. 그래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 친구한테. 그러니까 뭐 나도 뭐 내 어쨌든 뭐 미제로 남은 사건들도 있지만 그런 걸 볼 때는 지금도 뭐 사실 안타깝지. 가족 자체가 없어가지고 진짜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 피해자지만 누가 뭐 가족이 막 유족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없어서 그렇게 묻혀가면 그 원혼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억울한 그 죽음을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마음이 아프지. 그건 뭐 같은 뭐 형사 생활을 했던 사람으로서 나도 그거는 내가 100% 공감해. 그거는 멋있는 형사구만. 또 다시. 근데 멋있는 형사인데 왜 정년퇴직까지 안 하고 그만뒀나? 뭐 자네하고 똑같은 생각이었겠지. 응? 이제 탐정을 하겠다는 거야. 아니지. 그 뭐야? 탐정은 안 하지. 자네만 잘 되면 되지. 부산 또 뭐 부산에서 한다고 나한테 큰 소리 막 치더만. 다른 일 해야지. 지사 낸다며 지사. 다른 일 해야지. 지사 안 낸다고? 응. 말도 틀려지네 나오니까. 현직에 있을 때는 지사 낸다고 기다리라고 그러더만. 그럼 부산 지사 딴 놈한테 준다? 응? 지금 아니 그것도 지금 이 무슨 내용에 포함되는 거가. 무슨 얘기하는 건데 뭐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 뭔 상관이 있나? 오늘 이제 제가 제 동기이기도 하고 형사 이제 강력 형사를 오래 했던 이제 김치환 우리 전 형사를 모시고 형사수첩 1호로서 이제 오늘 서로 좀 얘기를 좀 했는데요. 뭐 들어보니까 이 암수살인이라는 그 모티브가 됐던 게 실질적으로 이제 검거를 하고 조사를 했던 수사를 했던 형사가 이제 여기 있는 지금 김치환 형사고, 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근거 자료가 됐든 그런 부분은 이 채널에서 삽입을 할 거예요. 우리 저기 PD님이 잘 이제 해서 삽입을 할 것이고,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몰랐던 얘기를 지금 들은 상황이라 실질적으로 뭐 주지훈이라는 그 배우가 그 범인 역할을 해서 영화상에서는 뭐 교도소에 있는 거로만 나왔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이미 자살을 해서 사망을 한 상태고, 이제 뭐 새로운 부분들을 저도 이제 알았기 때문에 뭐 좀 궁금증도 약간 풀린 부분도 있고, 또 동기지만 서로 이제 편하게 뭐 술 먹고 노는 친구지만 또 약간은 조금 또 형사다운 좀 멋있게 좀 보이는 부분이 요만큼은 좀 있네. 요만큼은 그렇게 뭐 많이 있지는 않은데 하여튼 뭐 형사로서는 참 갈 바 없는 친구였는데 뭐 본인도 뭐 뜻한 바가 있어 제2의 인생을 또 살아보려고 지금 이제 하는 거니까, 어찌됐든 오늘 이제 초대를 한 우리 저 김치환 형사, 김치환 씨를 형사수첩
1호 섭외를 해서 방송을 지금 이제 촬영을 했고요. 앞으로도 이제 뭐 또 다른 사건 다음에 이제 수첩 가져왔다고 하니까 또 다른 사건 뭐 해서 그때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멀리 부산에서 왔는데 내가 소주 한잔 사줘야지 뭐 안 그러면 또 삐져가지고 또 당분간 연락을 안 하거든. 하여튼 오늘 반가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안 하나? 그리고 우리 저기 3만 명 우리 식구들 지금 3만 명 넘으면서 계속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구독, 좋아요, 좋아요. 하트. 너도 하고 있나? 구독, 좋아요. 하고 있나? 음. 그 많이 그 저기를 해야 돼. 광고를 많이 보라고 애들한테. 애들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 직원들한테도 많이 이제 설명을 하고 해야지.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아버지 또 마시노. 계속 아이, 파이팅하기로. 말은